자,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역학적 에너지 문제 좀 어땠어요? 거기 어려운데. 역학적 에너지. 질문 있어요? 뭐 특별히 다 어렵긴 한데 뭐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아들이고 아니면 넘어가랍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 수능 문제라서. 한 번 듣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해 이 다음 문제가. 혹시 풀어본 학생 몇 개만 좀 풀어드릴까? 어때? 우리 어디 읽어봤어? 역학적 에너지 문제. 어때요? 네. 역학적 에너지 문제 읽어봤어요? 아, 못 풀었어? 역학적 에너지 문제. 보고 뭐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려서 뭐 짜증나겠다 이런 건 내가 풀어드리고. 못 풀었어요? 어떻게 좀 풀어봤어? 어려워서 풀었어요? 어떻게 풀어봤어? 어려웠어요? 원래는 이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우리 뭐 1번 뭐 4번 이런 거 몇 개만 좀 풀어볼까요? 원래 이 문제가 어렵거든? 근데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이런 것도 이제 풀 수 있게 된다. 처음엔 좀 어렵지만 나중에는 원래 이런 것도 풀어야 된다. 이런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페이지 106쪽 보세요. 106쪽에 1번. 자, 이 1번 보면은 이 질량이 3kg인 물체를 전동기가 잡아당기죠. 전동기가 어떤 힘으로 잡아당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물체의 속력이 또 나와 있네. 자, 그런데 1초일 때 2m/s가 됐기 때문에 자, 기울기가 가속도인 걸 알고 있죠? 기울기 가속도 A는 2m/s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이 3kg의 물체를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일 때 지구가 30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거든? 위로 올라가는 속력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위쪽으로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알짜 힘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질량이 지금 3kg이니까 3 가속도 2 넣어주면 6N의 알짜 힘이야. 그러면 위에 있는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가 되냐. 전동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6만큼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길 테니까 36N. 이게 특별하게 인동 방정식 안 적어도 일단 좀 식을 좀 찾을 수 있겠죠. 원래 식으로 적자면은 T 마이너스 중력 mg는 m 곱하기 a. 얘는 모르겠고 얘는 30N. 질량 3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T 장력이 이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요 장력이 36인 걸 원래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암산으로도 풀 수 있게 되죠. 자, 요런 문제였는데 0부터 1초까지 알짜 힘이 물체의 한일. 잠깐. 자, 알짜 힘이 물체의 한일은 알짜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데 자, 알짜 힘은 6N이죠. 질량 3 곱하기 2니까 가속도 그냥 몇 줄 알아야 돼요. 가속도 알짜 힘. 두 번째는 잡아당긴 거리 얼마냐? 2 곱하기 1m입니다. 1m. 그래서 1m는 6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알짜 힘의 한일은 6줄이다. 자, 전동기가 물체의 한일. 전동기가 물체의 한일이 뭐가 다르냐? 그렇지. 전동기가 중심은 36이에요. 그래서 36 곱하기 1은 뭐 36줄이 되니까 뭐 다릅니다, 이게. 알짜 힘은 알짜 힘 곱하기 알짜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고 전동기가 한일은 전동기가 준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가 좀 다르죠. 계산 방법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F는 뭐 WFS만 가지고는 안 되고 원래 이래는 힘마다 종류 하나씩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3번 문제도 어렵고 4번 문제도 어렵고 좀 읽어봤어요? 어때? 안 읽어봤어요? 어렵지? 자, 3번과 4번 볼게요. 자, 3번. 자, 그림 가하나는 줄로 연결되어서 정지되어 있는 물체 AB를 AB에 전동기가 50N의 힘으로 자,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 문제라면 무게가 질량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안 나와 있어요. 그치? 여기 있네. A는 1kg, 그 다음에 B는 1kg. 여기 나와 있네. 자, 중력가속도 G는 10m/s의 제곱이다. 그리고 2m 잡아당겼다. 끝났나? 아이고, 그림이 다르네. 그 다음에는 똑같이 50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이번에는
A가 있고 B가 있고 똑같이 2m 잡아당겼다. 자, 위쪽과 아래쪽이 뭐가 다르냐? 이게 참. 자, 전동기가 한 일은 50N으로 2m 당겼기 때문에 전동기가 한 일은 똑같아요. 가번과 나번에서. 두 번째, 그런데 알짜 힘이 다릅니다. 알짜 힘.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쵸? 여기서는 이 지구가 얘들아 3kg이랑 1kg을 지구가 뭐 10N, 20N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알짜 힘의 크기는 50에서 30을 빼주면 20N 곱하기 2m, 얘는 40줄의 일을 한 거죠. 이 알짜 힘이 한 일이 뭐가 되냐면은 그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 물체의 질량이 이제 4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자, 여기서는 이 수평으로 잡아당기게 됐고 이 지구가 10으로 잡아당기니까 알짜 힘은 40N이에요. 여기서 알짜 힘은 40N. 곱하기는 얼마가 되냐? 얘는 80줄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됩니다.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인데, 자,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루트 배. 어떻게 해야 되나?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루트 배에 비례한다? 이렇게? 양분의 루트를 10으로 이거 10으로 적으면은 이거 빼고 V하고 운동 에너지의 루트 배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n배가 되면 속력은 루트 n배가 된다. 자,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면 속력은 루트 2배. 운동 에너지가 3배가 되면 속력은 루트 3배.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면 속력은 루트 4배, 2배.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잠깐 운동 에너지가 몇 배냐? 40이랑 85 몇 배요? 2배죠. 2배란 얘기는 이때 속력이 V라면 이 속력 루트 2V배. 그쵸? 루트 2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를 넣고 구할 수도 있는데 문제 볼게요. 기억, 가나에서 전동기가 한 일을 같다. 전동기가 잡아당긴 힘과 잡아당긴 이동거리가 같기 때문에 전동기가 한 일을 같아요. 단 알짜 힘이 한 일이 달라서 운동 에너지는 다릅니다. 자, 니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자, 여기와 A, B의 운동 에너지가 전체 합이 2배가 됐다는 얘기는 A의 운동 에너지도 2배, B의 운동 에너지도 2배. 자, A와 B가 붙어서 움직이죠. 뭐 이 A와 B의 속력은 같은데 가에서도 같고 나에서도 각각 속력은 같은데, 그렇죠? A의 운동 에너지가 뭐 몇 배가 됐다는 얘기는 속력이 몇 배가 됐다 뜻인데, A와 B가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A, B의 운동 에너지가 합이 40이야. 얘는 합이 그냥 80이야. 운동 에너지가 2배예요. 그치? 그러니까 각각 A도 2배, B가 2배가 될 겁니다. 얘는 당연하죠. 그래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가보다 2배. 이거 봐. 니은도 표현이 맞습니다. 지금 B를 잡아당기는 줄이 B의 한 일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잠깐만.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자, 보자. 자, 여기서 보니까 줄이 B, 뭐 A하고 B 막 장력 계산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는 양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결과적으로 한 일은 그 물체의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그쵸?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자, 여기서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B한테 해준 일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여기서도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두 가지를 했는데, 자, 1kg이 2m 올라갔을 때, 1kg이 2m 올라갔을 때 이거를 잡아당기는 힘은 다르지만 올라간 높이는 같죠. 중력의 크기도 같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1만큼 일한 것이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X라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기 때문에 2X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배이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같은 질량이 같은 높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2배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줄이 잡아당긴 1이 중력과 운동 에너지를 변하는 건데, 이 줄이 잡아당기는 1이 2배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거꾸로 생각을 해서 운동 에너지는 2배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2배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줄이 잡아당긴 일이 2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렇죠. 물론 장력을 계산하면 구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과 에너지에서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죠. 이건 식으로 운동의 법칙으로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원리로 푸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학생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식으로 풀지 말고 원리로 한번 풀어봐라. 운동 에너지를. 그렇죠. 너무 식이 생각 안 난다고 겁먹지 마세요. 여기 해설서 보면은 식이 막 쫙 나와 있어. 그렇게 못 풀려. 시간 내에 풀리질 않아요. 이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가능하면 원리로 한번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챕터를 들어갈 겁니다. 뒤에 있는 문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실은 좀 재밌는 문제가 많거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그 정도 사고력이 안 돼요. 이 하이탑을 한번 들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고력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 물리에 타고난 애들이 있어. 정말. 그래가지고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 책이. 근데 한 번 듣고서 역학적 에너지를 절반 정도 풀어온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와, 야, 이거 어떻게 풀었니? 지금 어려운데요? 막 풀어. 어떤 애들은 70~80%를 풀어 이거를. 그래서 야, 얘는 타고났다. 그런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학년이 낮을수록 빨리 받아들이나 봐. 우리 학생들은 너무 좀 삶이 좀 이렇게 힘들지 않소? 힘들지 너무 인생이. 그치? 피곤하지? 공부할 게 너무 많지? 그래서 그래. 이 학년이 좀 낮은 학생들은 막 스포츠처럼 쫙쫙. 어때? 인생이 좀 막 험난하지 않아 이제? 그치? 막 이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어깨가 무겁고 그치? 뭐 혹시 벌써 막 입시 부담감을 느끼나?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수능 잘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나 지금?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마음 편하게 공부할 텐데 고등학생 되면 이제 부담스러워지니까 좀 그때부터 열심히 해보세요. 자, 페이지 우리 1과 역학적 에너지 좀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 문제는 얘들아 너무 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설명 들어야지만 이해가 되고 어려운 파트예요. 자, 교수생의 문제입니다. 이거 프린트 하나씩 좀 가져주세요. 요즘 책 내용이 하나, 둘, 셋. 이게 또 띄엄띄엄 앉아있네, 이렇게. 자, 이건 꼭 받아주세요. 자, 여기 몇 가지 좀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뭐냐면은, 얘들아, 물체에다가, 어떤 물체에다가 이제 일을 해주죠. 일을 하면은, 나중에 이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에너지를 가지죠, 에너지. 자, 이렇게 심플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0줄에 일했다? 이 에너지가 처음에 0이었어. 우리가 한 일이 200줄이야. 200을 넣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200줄의 에너지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 그러니까 물체가 또 일을 해요, 물체가 이제 한 일. 이렇게. 우리가 200줄의 일을 했더니만 물체가 200줄의 에너지를 가졌어. 근데 잠시 후에 물체가 100줄의 일만 했네? 그럼 자기는 이제 100줄만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물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나 뭐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요번에는 이제 기체에 관한 얘기 해볼게요. 기체에 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기체. 자, 우리 학생들이 혹시 뭐 이런 거 이제 배운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좀 참고 설명 좀 할게요. 이 물리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몇 개 있어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공식으로 좀 적을 건데 프린트를 보세요. 책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뭘부터 배울 거냐면은 열역학 0법칙. 열역학은 모두 4가지 법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열역학 0법칙. 얘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온도가 같으면 열평형 상태가 돼서 그때가 되면 열이 더 이상 이동하지는 않는다. 자, 열역학 제1법칙. 1법칙은 뭐냐면 열 에너지도 에너지다.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거를 이제 식으로 우리가 만들 것이고 이제 무슨 뜻인지 공부할 겁니다. 자, 이 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자, 엔트로피가 뭐냐 이것도 배워야 되죠. 자, 3법칙 분자 운동 에너지, 분자 운동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하기는 어려워. 분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 되게 많아 이거. 그래서 이거를 분자 한 개 운동 에너지를 더하고 시그마 더하고 이 자식들이 얘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야? 이게 참 이게 어렵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이거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요. 이 두 가지 법칙을 배울 거예요. 자, 이건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체에 관한 어떤 성질들을 배웠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기체에다가 이제 열을 한번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게 외부 압력이 이제 보통 외부 압력이 1기압 정도가 돼요. 1기압. 1기압이 얼만큼이냐면은 우리 프린트 제일 위에 적어볼까요? 내가 빼놨는데 1기압. 1기압은 1기압은 다른 말은 1N 모스피어 1ATM 이런 걸로 써요. 이거는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도 부르고 헥토란 뜻은 100이거든. 이거 파스칼이 뭐냐면은 파스칼은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를 1파스칼이라고 불러요. 압력 단위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압력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해놓은 게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1013 빵빵 파스칼인데 이 파스칼은 1제곱미터에 101빵 빵빵 이거 뉴턴의 힘이 작용한다. 그럼 약 10의 우승 뉴턴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1기압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냐면 우리 1제곱미터에 10만 뉴턴 힘이죠. 10만 뉴턴은 약 1만 킬로그램. 자동차 5대 정도 얹어놓은 압력이 1제곱미터에 자동차 5개 올라간 압력이 보통 자동차가 2톤 정도 되거든. 무거운 차가. 그런 차를 1제곱미터에 5대 올려놨을 때 이제 1기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생각보다 크죠. 우리가 못 느껴. 이게 똑같기 때문에 못 느껴요 이걸.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1기압이 있고요. 기압을 영어로 이제 P 프레셔, P라고 할 거거든. P. 기체 부피죠, 부피. 부피에 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부피. 부피는 이제 V, 볼륨, V라고도 부르는데 1리터, 1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 1000리터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1리터는 얼마냐?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보통은 이제 세제곱미터 단위를 씁니다. 어떤 애가 1리터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3 세제곱미터. 0.5리터 그러면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물리는 세제곱미터 단위를 많이 써요. 그래서 리터를 잘 쓰지 않고 이제 요걸로 쓰기 때문에 1리터, 2리터, 뭐 2리터다 이런 경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세제곱미터로. 자, 그리고 이 화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기압을 쓰는데 생물이나 화학에서는 물리에서는 이렇게 바꿔 씁니다. 힘의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리에서 쓰는 단위는 이런 걸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단위가 세제곱미터, 뭐 뉴턴 퍼 제곱미터, 파스칼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만 계산이 됩니다. 무조건 막 하는 곱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기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여기 이제 열을 넣어줬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배운 적이 있어요. 기체 부피 커진다. 그렇죠? 기체 부피 커지죠.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자 이건 프린트에도 빼놓고 책에도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참고 설명 한번 해봅시다. 참고 설명. 자, 우리 보일의 법칙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일의 법칙. 자, 우리 제일 위에 보면은 PV는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1기압이야. 1기압. 여기 부피가 만약에 1리터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체 분자들이 와서 땅땅땅 때립니다. 땅땅땅땅 때리면서 일로 충격량도 주고 뭐 충격량도 주면서 힘을 주면서 막 땅땅땅 때려요. 외부에서 주는 힘이랑 같을 때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부피가 평형. 이거 자연스럽게 잡고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외부에서 미는 힘이 2배로 세졌다. 2기압이 됐다. 2기압. 그럼 어떤 녀석이 여기를 한번 때리고 와서 한번 때릴 때 F라는 힘을 준다고 쳐볼게요. 온도가 같으면 분자 운동은 같습니다. 길이가 L이야. 그럼 이 분자가 얼만큼 움직였냐면은 이 L이란 거리를 움직였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이 L을 움직인다고 쳐볼게. 근데 2기압으로 커졌다. 외부에서 미는 힘이 2배로 커졌어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기체가 미는 힘도 2배로 커져야 돼. 안 그러면 움직여 피스톤이. 그래서 양쪽에서 미는 힘 평형을 이루려면은 얘는 1초 동안에 몇 번을 때려야 돼요? 2번을 때려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1초 동안에 2L을 가는데 2L을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4로 나눠주면 높이가 0.5L로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부피가 이게 L이라면 이거는 이제 부피가 높이가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L이 될 것이고 자 만약에 압력이 3배가 되었다. 압력이 3기압이 되었다 이렇게 3kg 됐다. 그러면은 얘는 몇 번 때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세 번을 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L이라는 거리를 3으로 하나, 둘, 셋, 넷, 6번 나누면 0.3분의 1 L 거리로 작아지니까 부피가 3분의 1 L로 좀 작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기체 부피라는 게 외부의 압력이랑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이제 작아지거나 커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자, 압력이 P일 때 부피가 V라면 2P 이거보다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요거보다 2분의 V로 작아지게 되고 압력이 3P로 커지면 얘는 3분의 V로 뭐 작아지게 되면서 곱하기는 변함이 없다. 그렇죠? 이거를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자,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언제?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우리 프린트에 먼저 보세요. 제일 순서로 넣어놨습니다. 프린트에.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이 온도에 관한 얘기예요. 온도. 그래서 우리 책에는 많이 없지만 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생략이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내가 설명을 일일이 해주고 있는데 원래는 온도에 관한 개념이 막 이거 있어 온도. 그래서 과학에서 쓰는 온도가 모두 몇 가지나 있는 것 같아요. 3가지가 있어, 3가지가. 그래서 온도가 이제 어떻게 쓰냐 쭉. 자, 온도. 자, 물을 기준으로 만든 온도가 있어요. 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의 녹는 점을 0도씨,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로 정해가지고 100등분을 시킵니다. 100등분. 요거를. 이런 온도를 센티그리. 이 온도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거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잘 얘기를 안 해. 왕서방, 김서방 이렇게 성씨를 많이 얘기하거든. 근데 센티라는 사람의 센자가 한자에 없어요. 그 센자 발음이 안 되니까 뭐지 이게? 섭씨. 센티그리인데 걔들은 성 이름 구분 안 하고 그냥 들으면 그냥 섭씨가 이런 온도를 섭씨 온도라고 얘기해요. 센티그리 아저씨 온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 두 번째 이 페르하이트라는 사람이 이 등분을 갖다가 이걸 32도 페르하이트 212도 페르하이트 이 등분을 180등분을 했습니다. 보다 온도를 3분화 시켜놨어요. 그 온도를 페르하이트 페도 없어 한자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발음을 화씨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씨 온도 우리도 그대로 쓰고 있어. 중국식 발음 그대로. 페르하이트인데 그냥 화씨. 센티그리인데 그냥 섭씨하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거 과학자는 어차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분자 운동으로 표시한 온도가 있어요. 분자 운동으로. 자, 이거를 절대 온도라고 부릅니다. 분자 운동으로 표시한 온도. 이 절대 온도는 어떻게 표시냐면은 자, 거기 우리 샤를의 법칙 보자. 샤를의 법칙 얘들아. 랄라랄랄라 오늘 내가 다 이상한 거 많이 알려주네. 자, 여기가 0도씨고요. 섭씨 온도로 0도씨. 이 기체의 부피를 표시했어. 기체. 부피에다가 여기가 이제 온도를 적어볼게. V0 이런 식으로. 그래서 0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가 V5 0이라면 1도씨 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부피가 조금씩 증가합니다. 부피가 요만큼 증가해요. 근데 1도씨 또 2도씨가 됐다. 1도씨 또 올라가잖아? 부피가 또 증가해요.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얘들아 이 같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증가되는 비율이 일정할까요? 아니면 바뀔까요? 일정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샤를이라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제 부피가 얼만큼 증가하냐면은 0도씨 때 기체의 부피의 273분의 1 증가하게 되고 또다시 1도가 올라가면 또다시 0도씨 때 기체의 부피의 273분의 1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이게 직선 모양이 그려지더라. 얘가. 그래서 어떤 기체 부피가 만약에 T도시라면 0도씨 때 기체 부피에다가 자 273분의 1씩 증가해. 1도 올라갈 때마다
이제 2도면 2배겠고 T도씨가 되면 T배만큼 증가하니까 V0 곱하기 273분의 T만큼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아저씨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기체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조금 더 빨라지니까 여러 번 때리게 돼. 그럼 밖에서 미는 압력보다 안쪽에서 미는 압력이 더 커져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감소가 되면 충돌 횟수가 증가합니다. 안에 분자수가. 멀어지게 되면 충돌 횟수가 적어지게 되는데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압력은 높아질 것이고 충돌 횟수가 적어지면 압력은 낮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지?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끄덕거려. 왜 그러지 마세요. 여기 오세요. 날 좀 봐. 날 봐봐. 그렇지. 그렇지. 거기 그럼 훌륭한 학생이야. 자, 봐봐.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이유는 분자 운동 때문인데 만약에 온도가 낮아진다면 분자 운동이 점점 감소할 것이다. 자, 온도에 의해서 분자 운동에 의해서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온도가 낮아져서 분자 운동이 느려지면 부피는 일정하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다가 분자 운동이 0이 된다면 부피는 아마 0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온도는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는 그냥 사람들이 정한 거야. 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물. 그냥 일반적으로 물이 얼었으면 0도 아래. 물이 있으면 0도에서 100도 사이. 멀리서 봐도 알 수 있도록 대충 정한 온도지. 분자 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온도가. 그렇지? 그래서 과학에서 잘 안 씁니다. 이 온도를. 그러면 과학에 쓰는 온도는 뭐냐? 분자 운동으로 표시하는 온도인데 이걸 찾기 위해서 아저씨가 온도를 낮춰보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하나가 있다. 그런데 부피가 작아지는 것처럼 사과를 조금씩 먹는다고 쳐볼게. 사과가 다 없어지면 분자 운동이 0이 되는 거예요. 분자 운동이 273분의 1씩 변합니다. 1도씩 변할 때마다. 그럼 1도씩 낮아지게 되면 분자 운동이 273분의 1씩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얼마가 되겠느냐. 그렇죠? 이게 정확히 얼마냐면은 계산상 영하 273도씨가 돼요. 계산으로. 왜냐면 기체들이 가다가 액체로 딱 변해. 이게. 그래가지고 상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측정하기 힘들어요. 실제 온도를. 그래서 공기 중에 기체는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대부분인데 이 기체 끓는 점이 영하 196도씨이기 때문에 영하 200도씨 정도까지가 되면 기체 부피가 갑자기 팍 액체로 변하면서 액체가 되면 그다음부터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속 기체였다면 이런 선을 따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온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분자 온도, 이런 온도는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물로 표시하는 온도야.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물을 가지고 그냥 표시하는 온도고 이제 분자 온도로 표시하는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온도. 그래서 단위는 좀 달라요.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0켈빈. 그래서 1도 올라갈 때마다 1도씩 올라갈 때마다 1켈빈씩 증가시켜서 0도씨가 되면은 273켈빈이라고 씁니다. K라고. 그럼 1도씨가 되면 273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74 켈빈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2도씨가 되면은 273 더하기 2가 되니까 275 켈빈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얘들 T도씨가 되면은 273 더하기 T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잠깐만. 자, 이 기체 분자 보자 이거. 여기서부터 부피라고 따져볼게요. 여기서부터. 우리 이거 보자. 닮은 삼각형이 있어. 밑변분의 높이값. 밑변분의 높이값. 밑변분의 높이값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기울기죠. 기체 기울기. 절대 온도분의 높이값은 변함이 없다. 이거를 샤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T분의 V값은 일정하다. 자, 여기까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 적어볼까? T?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그럼 잠깐만.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하냐? 그렇지? 섭씨 온도 센티그레이드 더하기 273 더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기체가 섭씨 온도로 27도씨에 있어요. 자, 그런데 분자 운동이 2배래. 잠깐만 얘들아. 분자 운동이 2배야. 분자 운동이 2배인데 물로 온도 섭씨 온도 어떻게 따져? 분자 운동을. 얘는 분자 온도로 따져 온도가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2배가 되면 뭐가 2배가 돼?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절대 온도가. 그치? 그러면은 섭씨 온도를 뭐로 바꿔야 돼? 절대 온도로 바꿔주셔야 돼. 얼마 더 해야 돼? 273 더하면 300켈빈입니다. 이게. 알겠지? 그러면 분자 운동이 2배니까 얘는 절대 온도가 600켈빈이 될 것이고, 그치? 섭씨 온도로 따지면 얼마 해주면 돼? 다시 273 빼주면 되겠지? 그치요? 분자 운동에서 그러면은 327도씨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자 운동이 2배가 되면 27도씨에서 327도가 됩니다. 알겠지? 이거를 섭씨 온도로 계산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기체가 127도씨야. 분자 운동이 3배래. 분자 운동이. 어머나? 분자 운동이 3배가 되면 절대 온도가 3배가 되는 거예요. 자, 127면은 절대 온도 얘들아. 이 절대 온도는 영어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섭씨 온도는 스몰 t 이렇게. 이건 시간 타임이거나 섭씨 온도를 쓰는 것이고 템퍼레처 절대 온도는 라지 t를 씁니다. 라지 t 요거. 이게 절대 온도야. 자, 이게 섭씨 온도로 127도씨다. 얘들아, 분자 운동이 3배다. 그럼 절대 온도로 따져볼게. 얘는 400켈빈입니다. 400켈빈. 그렇죠? 이거 3배가 되면은 1200켈빈이 돼요. 여기서 213을 빼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계산이 안 되네? 973도씨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섭씨 온도로는 절대로 분자 운동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분자 운동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절대 온도다. 알겠죠? 연력학은 전부 다 절대 온도로 되어 있어요. 섭씨 온도는 필요가 없어. 우리 일상생활 중에 섭씨 쓰니까 연력학을 배우면서 저 온도 지금 온도가 2배라는데 그러니까 섭씨 온도 2배인가 보다.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리에서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를 안 씁니다. 전부 다 절대 온도를 써요. 알겠죠? 오케이?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섭씨 온도가 2배다. 분자 온도가 2배다. 그러면 섭씨 온도 2배가 아니야. 절대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옛날에 이 아보가드로라는 아저씨도 있었거든.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그래서 내 화학 배운 학생들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안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기체 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기체 양. 기체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기체 양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또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아요. 과학자들이. 자, 첫 번째 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 자, 1번 온도가 일정할 때. 자,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2번 압력이 일정할 때. 외부의 압력이 일정할 때 T 절대 온도분의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다. 자, 이걸 보일의 법칙. 이거를 이제 샤를의 법칙. 합해가지고 보리쌀 법칙이라고 부르거든. 쌀돌이 법칙. 자, 이걸 합한 아저씨가 있어요. 이제 아보가드로가 아시는데 T분의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에? 이게 일정하고 여기 일정하면 한꺼번에 일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해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0도씨일 때 기체 우리 1몰 들어본 적 있어요? 1몰의 기체가 22.4리터란 말이야 이거. 그치?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만약에 T분의 P 곱하기 V가 이것도 일정하고 이것도 일정하면 얘도 일정하지 않겠냐? 그치?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란 말이야. 그래서 기체 1몰일 값일 때 한번 넣어본 거예요. 1몰. 그러면은 273 켈빈 0도씨니까 절대 온도로 P는 1기압 곱하기 22.4리터 해준 겁니다. 그럼 이 값이 0.082 이게 나와요. 똥파리라고 불러요. 똥파리. 과학에서는 똥파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2몰 기체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 그러면은 뭐 2몰 값은 뭐 273분의 1 곱하기 22.4 곱하기 기체양이 2배가 되면 2배가 돼요. 그래서 얘는 0.082 곱하기 뭐 2배가 될 것이고 이게 3몰이 됐다. 3몰이 되면은 0.082 곱하기 뭐 3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N몰 몰수야. 1이야 1, 2, 3이야 N 이거 곱하기도 커지게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0.08
0.082 똥파리 곱하기 n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항상 0도씨 1몰의 이 양을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거를 이제 기체상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과학에서 기체상수. 그래서 R 곱하기 2, R 곱하기 3, R 곱하기 n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한 줄로 적으면 T분의 P 곱하기 V는 뭐 NR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놈을 한 줄로 적으면 P 곱하기 V는 NR 라지 T가 됩니다. 이거를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원래 기체들은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서 이 부피가 이만큼 커지진 않아 원래는. 근데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하고 분자 자체의 부피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기체가 있는데 그런 기체들이 공식을 따릅니다. 이거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자 이걸 적어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프린트 한번 볼까요? 프린트 1쪽에 가장 아래쪽에 막 줄줄줄 나와 있죠. 그렇지? 여기다가 이걸 적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얘들아. P 곱하기 V. 얘 P가 뭐예요? 압력이야 압력. V 뭐예요? 부피. 그렇지? 는 뭐에 비례한다? 자 T 여기에 비례합니다. 이걸 적어준 거야 지금. 이게 T가 뭐야 이거? 섭씨 온도야, 절대 온도야, 화씨 온도야? 그렇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P 곱하기 V가 절대 온도 이것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앞에 막 숫자 줄줄 나와 있잖아.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유도는 해주는데 필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P 곱하기 V가 압력 곱하기 V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우리가 연력학에서 써먹을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얘들아 다 있는 거는 그냥 눈속임이야. 이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내가 쓴 공식이지. 그거를 뭐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P 곱하기 V는 그냥 배운 거야. 중학교 때 그냥 그런 거야 그냥. T 온도분의 기체의 부피값은 절대 온도분의 부피는 이거 배운 거야 원래. 배운 지 오래돼서 그래. 근데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단지 그때 절대 온도만 안 배워서 내가 절대 온도에 관한 얘기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옛날에 배웠던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중학교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헤어나야 돼요. 이제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 또 하나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이 과정이 좀 힘든데요.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보자. 이 PV가 또 이제 운동 에너지랑 관계가 있냐 뭐 이런 얘기야. 이게 책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우리가 프린트로 나눠드렸습니다. 자 우리 저기 프린트 오른쪽에 볼래요? 1쪽 오른쪽에 얘들아 기체들이 이런 공간에 부피가 얼만큼 있냐 되게 많아요. 22.4리터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 속에는 1몰의 기체의 부피가 들어있는데 1몰의 숫자가 6.02 곱하기 10의 3승계, 이걸 아보가드로수라고 부르고, 지구의 77억 인구가 만약에 이 아보가드로수를 센다면 일주일에 하나씩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죽을 때까지 세기만 하면은 77억 인구가 1몰의 분자수 22.4리터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알갱이 수를 세면 약 230만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77억 인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초 동안 계속 세는 거 230만 년. 그러면 22.4리터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셀 수 있게 돼요. 이론상. 자,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분자는 많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이 분자가 아무리 많이 모여 있더라도 이산화탄소 기체건 수소 기체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다. 이걸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아 1리터에 한 개 들어있다고 쳐봐. 이산화탄소. 그러면 수소도 1리터에 한 개 들어있어요. 그치?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런 공간을 단위 부피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가상적인 단위 부피를 그려놨어요. 정육면체로. 자, 그래서 이 정육면체가 뭐냐? 단위 부피라고 하는 부피예요. 단위 부피가 그냥 가장 계산하기 편하게 모든 모든 방향으로 이게 크기가 L 똑같은 어떤 정육면체 이거 단위. 자, 여기에 질량이 M의 분자가 들어있어요. 이산화탄소 기체와 수소 기체와 메테인 가스 모두 얘네들은 이제 분자량이 좀 다르긴, 분자의 질량이 다르긴 한데 분자의 질량이 달라도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어.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를 단위 부피라고 하고 분자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땅 때립니다. 땅 때려요. 땅. 그리고 위쪽으로 땅 세 군데를 때려주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압력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압력? 아까 내가 안 적어드렸는데 1번 기본 상식, 1번 압력. 뭐 중학교 때 이거만 배웠어. 유리병에다가
스펀지에다 올려놔. 유리봉을 거꾸로 세워놔. 마개가 들어가게. 그러면 스펀지가 많이 늘리겠지. 압력이 커지니까. 면적이 작아져서.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거꾸로 해놔. 그럼 압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압력에 관한 거는 면적도 중요하고 물체 무게, 미는 힘의 크기도 중요하고 이렇게 면적분의 힘을 압력이라고 대충 그림만 좀 배웠는데 정확한 압력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부르고요. 면적은 제곱미터, 그러니까 뉴턴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아까 뭐 1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의 5승 뉴턴 per 제곱미터 막 적었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제곱미터에 1뉴턴이면 작용 1파스칼 이런 식으로 적는다. 자, 이때 우리는 공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 면적을 A라고 할까요? 면적 A.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은 F.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압력은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고요. 잠깐만. 힘의 크기는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10파스칼이라고 쳐봐. 10파스칼은 1제곱미터에 10뉴턴이 작용한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3제곱미터라고 쳐봐. 얼마가 되겠어? 이런 경우는 30뉴턴의 힘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물리 공식은 분수가 나오면은 막 곱해도 돼. 이렇게.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 P는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요 힘의 크기는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자 M인 녀석이 속력 V로 부딪혔어. 그 속력 V로 튀어나와요. 계속 같은 부위로 막 바바박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의 속력 V는 얼마가 되냐? 속력 V는 걸린 시간분에 이 거리 L을 갖다가 한번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와. 또 계속 같은 거 반복을 하겠죠. EL 그만큼 속력 V라고 적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간 T는 얼마가 되냐? 잠깐 시간 T는 V분의 EL 적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분자가 충돌하기 전에 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충돌한 다음엔 마이너스 MV의 운동량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요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F는 자, 이 힘의 크기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EMV를 걸린 시간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자, V분의 EL 적어주면 되겠죠. 그치? 뒤로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1 없어지게 되겠고 EL분의 MV의 제곱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치? 이게 분자가 주는 힘인데 여기 예를 들어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려. 이 속도. 그러면 힘의 크기는 원래 3분의 1배가 되겠지. 아무튼 힘의 크기는 요만큼 표시가 됩니다. 자, 3번. 자, 그럼 우리 요거를 한번 해볼까? 요거를 만약에 압력을 한번 구해보자. 압력은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인데, 자, 요 면적이 얼마냐면은 요 면적이 L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힘의 크기는 L분의 MV의 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L의 세제곱분의 MV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요거는 L의 세제곱은 다른 말로 부피야, 부피. 얘들아. 이거 세 번 곱해주면 부피가 되는 거야. 요놈이. 면적에다가 길이 곱해주면 부피가 되죠. 부피 V분의 이거는 2분의 1 MV의 제곱 곱하기 2배 해주는 거랑 똑같지? 그치?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2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2 곱하기 운동 에너지 적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양변에 V를 곱해주게 되면은 P 곱하기 V는 뭐가 되냐? 그렇지. 숫자 2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요놈이. 그렇지. 그래서 P 곱하기 V는 운동 에너지라는 관계에 있는데 분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N개가 있으면 N개의 운동 에너지 이거를 PV라고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V라고 하는 게 뭐랑 관계에 있냐? 분자 운동 에너지하고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력학을 배우려면은 이 식 두 개를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기체에다가 열을 넣어줬어. 이렇게. 이를 넣어줬어. 그러면은 기체가 갑자기 물체는 계산이 편해. 2분의 1 MV제곱 MGH 집어넣고 MV제곱 집어넣고 운동 에너지 퍼터 에너지가 얼마큼 있으니까 얼마큼 일했겠구나 이렇게. 근데 기체는 자기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를 가져요. 기체가. 그래서 기체 에너지는 이 기체가 봐.
어떤 에너지를 가질 거냐 한번 볼게요. 여기다 열 에너지를 넣어줬어. 열도 에너지예요. 그럼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요놈이 이제 이거 열 에너지 넣어줬어. 그러면은 이놈이 만약에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는 우리 학생들이 저 가우스라고 알아? 가우스. 여기에 분자들이 1번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막 100번까지 들어있다고 쳐보자. 그치? 평균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일까요? 1번 중간에 있는 애. 1번 모두 더해서 꼭 분자수로 나눠야 된다. 평균 운동 에너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운데 있는 거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거보다 많은 거 있으면 전부 빼주고 이런 식으로 빼주게 되면은 그치? 옛날에 가우스라는 아저씨가 이런 계산했대. 9살 때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얘들아 학생들아 선생님 누가 오셨으니까 잠깐 1부터 100까지 더하고 있으세요.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요 했더니만 1분도 안 돼가지고 가우스라는 친구가 9살짜리가 떠들더래 막. 선생님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아니 왜 이렇게 1부터 100까지 더하려니까 왜 이렇게 떠들고 있냐 그러니까 끝냈대 계산을. 알고 있죠 이거. 그래서 이 학생이 1, 2, 3, 4, 5, 6, 7, 8, 9, 10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꾸로 1, 2, 3, 4, 5, 6, 7, 8, 100. 그러면은 101이 100개가 있으니까 두 번 더 있으니까 2로 나눠라. 그래서 한 번에 계산을 끝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알고 있어요 이거? 그치? 자, 근데 이런 방법 써보자고. 우리 머리는 안 좋지만 우리도 한번 써보자. 어떤 애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어. 높이가 정확히 이렇게 대칭되는. 그쵸? 그래서 에너지를 넣어주면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나중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될 텐데 에너지를 넣어줘도 기체 분자들이 평균 높이는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 포텐셜 에너지 변하지는 않아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기체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냥 운동 에너지만 변하니까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 기체 역학적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내부 에너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 내부에 분자 운동 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분자 운동이 0이다. 절대 온도가 0이 되면 내부 에너지가 없다. 근데 절대 온도보다 높은 온도가 됐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 내부 얘들아 이 운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열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일단 P 곱하기 V가 증가하겠죠. 그치? 두 번째 이 피스톤 있지 피스톤의 면적이 A야. 여기에 기체 분자가 주는 힘이 F예요. F라는 힘으로 델타 S만큼 밀고 나갑니다. 이런 걸. 그럼 해준 일이 얼마가 되냐? F 곱하기 S가 되니까 F는 자, 여기 기체에 압력계가 있을 거야. 압력계 이렇게. 그래서 압력 곱하기 요거 단면적 A 곱하기예요. 그다음에 델타 S 곱해주게 되면 어이구야. 자, 이 압력에다가 이 높이 부피 이 면적에다가 높이 곱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델타 V 요만큼의 부피 변화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까지가 2리터였다. 이거 3리터였다. 그렇죠? 3리터에서 2리터 빼주세요. 얼마예요? 1리터. 그렇죠? 그래서 면적에다가 이동시킨 거리 곱해주면은 요거는 P 곱하기 델타 V가 되는데 이걸 이제 기체간 1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열을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일단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 P 곱하기 V 외부의 압력은 일정한데 V가 커지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는 커지겠구나. 그리고 1도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질량을 가지고 있거나 포텐셜 에너지가 있거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데 기체는 계산이 안 돼. 너무나 숫자도 작고 너무나 숫자가 많고 질량은 작고 너무나 작아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속력 계산이 어렵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량도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요. 그래서 기체 분자의 에너지를 직접 잴 수는 없어요. 보통 물체처럼. 그래서 보통 물체는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를 따지지만 기체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잘 변하지 않아요. 이놈들은 평균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더라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높이는 변함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운동 에너지만을 기체의 에너지라고 부르자. 역학적 에너지. 그렇죠? 기체 역학적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내부 에너지. 이해되나요? 선생님, 그러면은 P 곱하기 V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씨. 그래가지고 어이씨. 선생님, P 곱하기 V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대 온도가 0, 영하 273도씨이다. 이런 뜻이에요. P 곱하기 V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있다. 온도가 영하 273도씨가 아니다. 0K가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P 곱하기 V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내부 에너지가 있냐 없냐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P 곱하기 V가 커질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딱 보니까 외부의 압력이 내가 작아지면 커질 때도 있어. 알 수가 없어. 기체는 이렇게 물체 높이가 변하거나 운동이 빨라지거나 알짜임이 있거나 그래프가 나오면 되는데 기체는 당체 보이질 않아. 이게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알 수 있다면,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 짓을 안 하거든. 근데 분자는 작고 분자수를 세기는 너무나 힘들고, 그렇지 않아? 22.4도 되는데 77억 인구가 230만 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뭐 분자 하나 계산하려고 우리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체 분자 에너지를 잴 수 있을까? 물체처럼. 그렇죠? 이걸 식으로 만든 게 내부 에너지식입니다. 내부 에너지식. 알겠지? 이 내부 에너지 유도 가정식이 없어요. 책에. 그래서 내가 프린트를 드렸는데 나중에 책을 보고서 당황하지 마시고 책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고 뭘 배웠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배웠는데 이 물체는 자기가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자기가 일을 하면 에너지는 감소해요. 두 번째, 기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에 열을 넣어주게 되면은 열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증가를 시키게 되고요. 뭐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체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몹시 어려워요. 그래서 기체 역학적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우리 이제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자 이제 필요 없는 거 다 지워드립니다. 이제 자 그래서 프린트에 보면은 제일 끝에 뭐가 나와 있을 거냐? 그렇지? 요거는 나중에 책에 다시 적어드릴 테니까 프린트만 보세요. 그대로 다시 순서가 있어. 내가 적어둔 대로 밑줄만 치면 될 수 있도록 적어놨습니다. 자 보자 얘들아.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보자. 이제 연력학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자 연력학 제1법칙. 자 열을 갖다가 우리 Q를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는 전에는 W라고 적었지? 이런 거. 그렇죠? 이제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은 분자 운동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열이라고 불러요. 열. 그래서 열을 받으면 분자 운동은 증가하게 되고 열을 잃으면 분자 운동은 좀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게 분자 운동의 원인. 잠깐 우리 온도가 뭐냐? 어떤 물체의 온도, 분자 운동 정도를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과학에서는 물이 아니라 뭘 쓴다? 이제 분자 운동을 온도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절대 온도. 이 물체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게 열이지요. 그래서 열,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1이다. 뭐 이런 식을 갖다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불러요. 연력학 제1법칙. 이게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얘들아, 내부 에너지가 뭐라 그랬어요? 운동 에너지. 그렇죠? 요거는 기체도 일을 한다. 그렇죠? 우리 배웠던 기체도 일을 한다. 자, 요거를 이 열을 주게 되면은 일부분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이고 일은 일을 하게 된다. 자, 볼까요? 무슨 말인지?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자, 얘들아, 여기 기체가 외부 압력이 P예요. P. 이거 기체 내부는 P야. V예요. 열을 넣었어. 그때 부피가 이 V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졸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때 들어간 열은 내부 에너지 변 U예요. 대문자 U
더하기 해준 1의 양인데 일단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냐 이런 식에 넣으면 돼요. 쉬워요. 근데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됐냐 여기서 P 곱하기 V지만 나중엔 P 곱하기 2V가 됐기 때문에 그쵸? 내부 에너지가 얼마가 됐다? 2배가 된 겁니다. 자 이거 P 곱하기 V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P 곱하기 V는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에 비례한다. 그쵸? 요걸 모르면 이제 모르는데 요걸 알고 있다면 여기서 PV가 2배가 커졌으니까 PV가 2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고 절대 온도는 2배가 되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느낌상 알 수 있는데 대충 정확한 의미로는 P 곱하기 V는 내부 에너지 양을 말해주는 값이야. P 곱하기 V가 자 일주기에 관한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이쪽에 가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자 내부 에너지 미쳐볼까요? 내부 에너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생략한다 그랬어요. 그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생략하고 운동 에너지 프린트 이쪽 보세요. 이쪽 위치를 쳐야 돼요. 오늘 배운 내용. 자 위치 에너지는 개무시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 높이 1.5만 넣고 공식 그렇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미칩니다. P 곱하기 V 값의 변화량이다. 밑줄 P 곱하기 V 값이 중요하다. 기체 내부 에너지는 P 곱하기 V 또는 T 대문자 T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해되나요? 자 예제 1번 한번 보세요. 예제 1번. 예제 1번이 무슨 그림이냐? 예제 1번 여기 있잖아. P 곱하기 P하고 V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서 2P일 때 2P일 때 뭐 V였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 P일 때는 뭐 2V였다. 얘들아, 이거 P 곱하기 V가 2PV가 되는 점들 한번 찍어볼게. 요렇게. 그쵸? 이게 2PV가 되는 선이거든. 그럼 이렇게 이 선을 갖다가 이런 2PV가 되는 점들을 쭉 모으세요. 요렇게. 이러면은 P 곱하기 V가 일정하면 절대 온도가 일정한데요.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온선이라고 부릅니다. 등온선. 이 등온선이 뭐냐면 우리한테는 V가 커지고 P가 작아지니까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기체들은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분자 운동 에너지를 표시할 것인가? P 곱하기 V가 분자 운동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온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P 곱하기 V가 일정하다면 이 선은 모두 다 일정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일정한 내부 에너지를 가진 선이 될 것이다. 이런 선을 등온선이라고 부르고 물리원에서 제일 연력학에서 제일 중요한 선입니다. 이 선이. 얘들아 등온선. 등온선 외워주세요. 등온선. 이 등온선은 뭐냐면 등온선. 그쵸? 1번 P 곱하기 V 값이 일정한 선이야. 값이 일정한 선이고요. 2번 이게 일정하면은 운동 에너지 있지? 운동 에너지가 같은 곳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V도 작아지고 P가 작아지니까 우리한테는 안 보이거든? 실제로는 운동 에너지가 같은데 압력과 부피에 의해서 부피가 변해 있는 거야. 이 점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이거를 표시해주는 선이 등온선이에요. 얘들아 나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하면서 적어봐. 여기 봐봐. 이걸 왜 적었는지 봐봐. 이 점이 있어. A점. B점이 있어. C점이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누가 PV가 제일 크겠어요? V가 같은데 P가 커질수록 C, A, B로 갈수록 P가 커지잖아. 그럼 P 곱하기 V는 커지게 될 것이고 누구의 온도가 제일 높을 거다? C보다는 A가, A보다는 B가. 이걸 구분하는 선인 거지. 구분하는 선. 그렇죠? 그래서 이 A만큼의 온도를 가지고 A만큼의 내부 에너지를 가지는 선을 등온선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치? 세 번째.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 절대 온도가 같은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온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PV 값이 같다면 운동 에너지가 같고 절대 온도가 같다. 이런 선을 등온선이라고 부르고 거기를 벗어났냐? 얘들아 이것도 좀 벗어나는데 잘 봐. 저 잘 봐. 어떤 애가 선생님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고요.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고요.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고요. 누가 온도가 제일 많이 변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니? 그치? 피부가스를 넣어봐야 알지. 그래서 여기에 지나가는 등온선이 있을 것이고 여기 지나가는 등온선이 있을 것이고 여기 지나가는 등온선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쪽에 지나가는 등온선이 있으면 그게 온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그게. 알겠죠? 오케이? 그치? 우리는 몰라. 항상 숫자 값이 없어요. 이 그래프는. 오케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충 가면 이게 몇 배고 몇 배인지 정확히 계산이 안 돼. 그치? 그런데 항상 봐봐. 얘 봐. 내가 등온선을 여러 개 그려줄게. 예제 있지? 예제 이해했으면 여기 보세요. 이게 T1이야. 이게 T2야. T2. T1과 T2 중에 누가 온도가 더 높을까요? 그렇지. 같은 압력일 때 부피가 더 큰 놈. 그치? 또는 같은 부피일 때 압력이 더 큰 놈. 그치요? 이게 T2가 T1이 T2보다 온도가 높은 겁니다. 알겠지?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 T3 한번 적어볼게요. T3예요. 얘가 잘 봐. A, B, C. 자, A, B, C 중에서 누가 가장 이거 등온선입니다. 등온선. 그치요? 그치? 같은 온도 같은 온도야. A, B, C 중에서 누가 가장 온도가 많이 변했을까요? 계산하지 마. 계산 안 돼. 그냥 똑같이 변했어요. 등온선에서 등온선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온도는 같은 거야. 여기는 어디 가도 온도 똑같지. 여기도 온도 어디 가도 똑같지. 여기서 이리로 가는데 과정은 상관하지 마. 그치? 같은 등온선에서 같은 등온선으로 갔다면 온도 변화는 같은 것이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아지게 됩니다. 기체에서는. 이 우리 물리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잡아당기고 막 복잡한 얘는 그렇진 않아. 등온선만 딱 보면은 등온선이 같은 데로 갔으면 결국은 온도 변화가 같네 이런 뜻이거든. 얘는 그래서 이 연력학을 배우려면은 등온선을 이해해야 돼요. 등온선은 뭐냐면 온도가 일정한 선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책 교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연력학. 자, 우리 학생 좀 어려웠죠? 자, 5분간 쉬었다가 이제 교재 좀 들어갑시다. 상식을 좀 이해했으니까 프린트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교재를 좀 들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도 돼요. 역학적 에너지 문제 질문 없어요? 네. PV 값이 같은 선. 자, 보자. 이게 등온선이 뭐냐면 PV 값이 일정한 같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등온선. 그렇죠? 이 PV 값이 같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그렇지? 어디에서도 온도는 똑같아. 온도가 같아서 등온선이라고 부른다. 등온선을 기준으로 배워보세요. 연력학은 쉬워집니다. 알겠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배워보자. 이제 아무것도 없이 막막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등온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온선이 무엇일까? 이거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력학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쉬워요? 재밌어요. 이 과정이. 질문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복잡해. 연력학. 그래서 다시 쉽게 해서 쉽게. 자,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리고 학생이 없으면 곧바로 그냥 자, 문제 교재 봅시다. 페이지 112쪽 볼게요. 1번 온도. 자, 온도는 물체의 분자 운동 정도를 표시한 게 온도고요. 온도의 변화를 주는 걸 열이라고 부릅니다. 1번 온도는 물체의 따뜻하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정확하게는 분자 운동 정도를 표시한 겁니다. 온도와 눈금은 기준이 되는 온도 두 개를 정하고 두 온도 사이를 등분해 정하는데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있어요. 섭씨 온도는 물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100등분한 온도입니다. 자, 화씨 온도는 32페로하이트에서 210일까지를 180등분한 온도가 됩니다. 뭐 굳이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연력에서는 3번, 2번 절대 온도 단위는 켈빈인데요. 분자 운동이 0이 되는 온도인 영하 273도씨를 0K로 정하고 1도씨 올라갈 때마다
이제 1K씩 올라가는 온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0도씨지 0도씨. 0도씨는 273K예요. K. 자, 그 다음에 27도씨. 27도씨는 몇 K일까요? 0도씨는 273K가 되고 27도씨는 300K입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수예요. 그러면은 127도씨는 얼마가 될까? 이거 400K예요. 그렇지? 쉽죠? 27 한 가지 외워볼까? 273에서 27을 더하면 300이 되거든. 100단위로 딱 끊어지거든. 그래서 2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절대 온도로 계산하라 이런 뜻이지. 섭씨 온도 절대 모릅니다. 분자 운동은 절대 온도로 따지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이번 열평형과 열역학 제0번째 열평형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을 한번 보자. 친구, 우리 학생들 보면 공부 열심히 하려는데 꼭 한두 명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친한 친구 와가지고 열심히 하려 그러면 햄버거 먹으러 가자. 나 방금 먹었어. 에이, 또 구경만 해. 나 혼자 가면 재미없단 말이야. 나 방금 먹은 안 먹어도 되는데 나 콜라 사줄게. 귀찮아. 보자. 자, 여기 분자 운동이 활발한 분자가 있어요. 그렇죠? 분자 운동이 막 움직여 이게 움직여. 얘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이렇게 분자 운동이 활발한 걸 온도가 높다. 고온이라고 부르고 분자 온도가 낮은 걸 이제 저온. 분자 운동이 좀 적다. 온도가 낮은 온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그렇죠? 여기 가만히 얘를 순간으로 때려버립니다. 땅! 그러면은 이는 이쪽으로 충격량을 받아요. 어머나? 날 밀었니? 그럼 자기가 움직이는 반대쪽으로 받게 되겠죠. 얘 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고온인 물체는 점점 분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가만히 있던 애는 내가 천천히 움직이는데 봐봐. 빨리 어떤 놈이 V로 그냥 빨리 와서 때려버린단 말이야. 같은 질량이면.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움직이는 쪽으로 힘을 받고 A가 B를. B는 움직이는 반대쪽으로 힘을 주니까 얘는 속력이 느려지게 될 것이고 얘는 더 빨라지게 되면서 분자 운동이 빠른 놈과 느린 놈이 부딪히게 되면은 느린 놈은 점점 빨라지고 빠른 놈은 점점 느려지게 돼 있어요. 이놈들은. 그러면서 점점 둔해지고 얘는 점점 활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속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부딪히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얘네들은. 그래서 같은 분자 운동 속력이 되면 이제 같은 온도가 되게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 분자 운동이 느린 것과 빠른 것을 갖다 붙여놓게 되면은 분자 운동이 빠른 녀석이 느린 녀석을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운동하는 반대쪽으로 충격량을 받으면서 점점 느려지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이게 움직이는 쪽으로 힘을 받는 애들은 점점 빨라지게 되면서 결국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제 열을 계속 주고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고온인 물체와 저온인 물체를 붙여놓게 되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뭐가 이동을 한다? 열이 이동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분자 운동량 충격량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열을 주고 받는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물리에서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 거기 그래프로 뭐 그리는 것이 뭐한데 자 거기 아래쪽에 그림 한번 보자. 거기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고 이제 C라는 물체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처음엔 A, B, C의 온도가 다 달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A와 B와 C의 온도가 모두 같을 때까지 열이 이동을 합니다. 자, 페이지 볼까요? 113쪽에 오른쪽 아래쪽 보세요. 자, 그래프 보자. 처음에 열을 주고받기 전에 시간. 열을 주고받기 전에 하나는 T1 온도가 높았어. 하나는 온도가 낮았어. T. 뭐 A, B 이런 식으로. A, B 이런 식으로. 붙여놓게 되면은 A는 얘한테 열을 뺏기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B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봐봐. 우리 뜨거운 물 먹으면 뜨겁지. 같은 양의 물을 미지근한 물 먹으면 미지근하죠. 물체의 온도가 나보다 온도가 높으면 한꺼번에 많은 열을 받을 수 있어요. 나보다 조그만 온도가 높으면 조금만 받아서 그냥 미지근하네, 시원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같은 양의 물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온도 차이가 커지게 되면 열을 한꺼번에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온도가 차이가 이만큼 될 때는 열을 많이 주고받아. 그래서 온도가 많이 변해요. 한꺼번에.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온도 차이가 좀 작아졌지?
그치? 그럼 열을 조금씩 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차이가 점점 좁아지고. 자, 온도 차이가 더 작아졌네? 그치? 이제 열을 거의 주고받질 않아. 이제부터는 서서히 주고받아. 온도가 거의 같으니까. 열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온도가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그렇죠? 중2 때 배웠죠? 그냥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열평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뭐가 이동한다? 운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운동 정도를 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온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온도. 그래서 분자 운동이 이게 활발한 녀석과 둔한 녀석을 붙여놓게 되면 활발한 녀석이 분자 운동을 좀 잃게 되면서 둔한 녀석은 분자 운동이 증가시켜 버리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을 열이라고 부릅니다. 열. 물리에서. 그래서 열을 주고받게 되면은 열을 잃는다는 얘기는 내 분자 운동을 정해졌다. 내가 움직이는 반대쪽으로 힘 받아서 나는 느려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열을 얻었다. 이런 얘기는 내가 운동하는 쪽으로 힘을 받아서 나는 좀 빨라졌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그냥 분자 운동 정도를 주고받는 걸 열이라고 표시하는 것이지, 열이라는 거 원래 없어요. 실체가 그냥 분자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걸 그냥 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자, 이 온도가 다른 물체를 붙이게 되면은 온도가 같으면 열평형이 되는데요. A와 B가 열평형이 되고 C와 B가 열평형이 되면 결국은 모두 붙어있는 모든 물체는 온도가 같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치? 따뜻한 우주선이 행성에 돌멩이가 떨어졌어. 한 10년, 20년 지나봐. 서로 다 열평을 이뤄가지고 온도 비슷해져요. 자, 한겨울에 밖에 나가봐. 나무가 있건 돌이 있건 쇠가 있건 아무 상관하지 마. 사람들이 뭐 이렇게 때우지 않으면은 만지면 온도 다 똑같아. 그렇죠? 그런데 단지 금속 같은 경우는 같은 온도인데 열 전달이 빠른 물질은 열을 빨리 뺏어가기 때문에 더 차갑게 느껴질 뿐인 것이지, 원래 모두 열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면은 모두 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냉장고 속에 물체를 넣으면 다 온도 비슷해지고, 냉동실을 넣으면 온도가 같아지고 열평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페이지 113쪽에 우리 열역학에서의 열과 일에 관한 얘기예요. 열. 식탁에 찬 음료수를 올려두면 점점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방 안의 공기 온도가 같아지는데요. 이런 걸 열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온도 변화는 개와 주위 사이의 온도차. 개는 뭐냐면 방 하나를 개, 방의 개, 지구 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닫힌 공간을 개라고 불러요. 개와 주위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부르고요. 정확하게는 분자 운동이 전달되는데요. 이 분자 운동 정도를 변하는 걸 열이라고 부릅니다. 열, 개와 주위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서 고온에 미칩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렇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게 빠른 물체와 느린 물체를 붙여놓으면 저절로 빠른 물체는 둔해지게 되고 느린 물체는 저절로 빨라지게 되면서 지들끼리 알아가지고 열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지들끼리. 언제? 열평형을 이룰 때까지. 자, 2번. 온도가 높은 분자는 온도가 낮은 분자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며 이들이 접촉하면 충돌에 의한 에너지가 큰 분자에서 에너지가 작은 분자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는데요. 이렇게 분자 운동 에너지 정도를 열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가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3번 볼까요? 가로 3번.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할 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 같다. 당연하지. 물체가 우리 충돌할 때 운동량, 충격량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 운동에 의해서 운동량 증가시키면 자기는 감소하니까 준 열 에너지만큼 받은 에너지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게 아니야. 자, 페이지 114쪽. 자, 2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열역학 들어갑니다. 자, 2번. 기체가 하는 일. 얘들아, 기체가 하는 일. 어머, 마음이 아프다. 오, 마음이 아프다. 물리에서는 그 일이 뭐냐? 에너지의 변화량을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체가 이 기체가 얼만큼의 이 에너지가 변했는지를 계산하기 쉽지가 않아요. 분자수도 너무 많고 질량도 작고 너무 작아서 속력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기체가 있으면 평균 높이는 같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좀 일정하겠구나. 이게 이것만 알 수 있지. 빠르기가 보이질 않아 이게.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두 개 역학적 에너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부를 건데 기체 내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체가 아니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체가 내부 에너지가 없다. 이게 그럼 P 곱하기 V가 0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P 곱하기 V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은 절대 온도가 영하 273에서 얼만큼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 척도가 되는 건데. 자, 아무튼 P 곱하기 V를 가지고 있는 기체가 눈에는 잘 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열을 넣어줬어. 100J를 넣어줬어. 100. 그러면은 자기의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 있거든. 60J를 썼다고 쳐보자. 그러면 40J를 일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체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자, 기체가 하는 일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따져보자고.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외부에서 열을 줬다. 100J를. 그런데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일을 했다. 만약에 일한 양이 40J이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60인 걸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열을 준 거와 일한 거를 차이만큼을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계산하자. 어때요, 이 방법이?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계산하기 쉽지가 않아. 기체에서는. 그래서 이 방법을 쓸 건데 일단 이거부터 보자고. 그럼 일을 한번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얘들아, 피스톤 볼래요? 중간에 여기 이렇게 그림 하나 나와 있을 거야. 제일 중간에 아래쪽 보세요. 제일 위쪽은 내가 분자 운동 아까 적어준 것이고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책에 성략돼 있기 때문에 내용 알 수 없습니다. 책에 있는 거 얘들아, 요거 한번 적자. 여기다가 이 사각형 그림 있죠? 그치? 땅땅땅 때리고 있죠? 여기다가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1번 P 곱하기 V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2번 P 곱하기 V는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 분자가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거든. 평균 운동 에너지 곱하기 N. 분자수지요, 분자수. 이거를 P 곱하기 V. 자, 이거를 한꺼번에 적은 게 이상기체의 상태방 정식이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포텐 에너지 일정하니까 생략을 시켜버리면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가 내부 에너지군요. 근데 얘는 이 곱하기 얘는 P랑 V랑 관계 있으니까 P 곱하기 V랑 관계 있군요. 원래 이제 2분의 3 들어가지만 이거 필요 없고. 근데 P 곱하기 V는 nRT니까 그렇죠? 요놈이 그러면 필요 없는 숫자를 전부 다 지워버리면 P 곱하기 V만 알게 되면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절대 온도를 알 수 있게 되고 내부 에너지를 알 수 있게 됩니까? 그렇지. 이거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어준 이유예요, 학생들한테. 이게 왜냐면 기체 내부 에너지는 안 보여요. 우리가 이제 배우긴 배울 거예요, 연력학에서. 이게 계속 내부 에너지를 다음 시간까지 계속 얘기할 건데 이 내부 에너지 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렇지. PV라고 하는 이 값을 통해서 내부 에너지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알 수 있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온도가 높아졌는지 낮았는지를 연속적으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실마리는 PV값, PV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기체에다가 압력계를 붙여라 이렇게 P,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피톤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부피를 뭐 2리터, 뭐 여기까지 했더니 뭐 예를 들어 3리터. 그럼 3리터에서 1리터 빼주면 얼마가 돼? 델타 V는 뭐 1리터 이런 식으로. 자, 압력계에다가 부피변을 곱해버리면 그게 기체가 하는 일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기체 압력계가 있어. 이 안쪽 기체 압력은 P예요. 기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들아 기체 보자. 얘 기체가 땅 때려서 땅 때리고 기체가 땅 때려요. 땅 때립니다. 땅 때려. 근데 이쪽으로는 해준 일이 얼마냐?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 이동거리가 0. 안 움직였다. 1이 0이에요. 0. 여기 있는 것도 안 움직여. 1, 0이야. 어머나? 1, 0이야. 그치? 근데 기체가 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기체 분자가 힘을 줘. 이렇게 힘을 줘. 그치?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밀었어. 이만큼. 델타 S만큼. 움직였다. 이쪽이 한 일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은 쪽은 한 일이 없어.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기체가 아무리 큰 힘으로 와서 땅땅땅 때려도 아무리 큰 힘을 줘도 그치?
안 움직이는데 이 에너지가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일한 양은 부피가 변한 쪽으로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일한 워크는 F 곱하기 S인데 이런 이 분자 하나하나의 힘을 따지는 게 쉽지가 않겠지요. 뭐 속력 V분의 하겠잖아. 머리 뽀개잖아. 그치요? 그래서 그냥 분자가 여러 개가 주는 힘을 한꺼번에 계산해보자. 자,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요 면적을 A라고 해볼게요.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요 F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해버립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치? 분자수 세는 것보다 빠르잖아. 압력계 값만 읽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훨씬 빠르지. 단면적 빠르잖아. 곱하기 얘들아 그 힘을 줘가지고 이만큼 움직였어. 우리가 만약에 40N의 힘으로 여기서부터 뭐 4m 움직였어. 2m 움직였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일은 얼마냐? 얼마예요? 40 곱하기 2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기체 피스톤이 이만큼 있어. 이만큼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일이 얼마냐? 당연히 여기 이동한 거리 여기 뭐 델타 S만큼 곱해주겠죠. 이 단면적에다가 그치? P 곱하기 A가 힘이고 S는 델타 S를 넣어주면 되겠지. 이 힘을 줘서 움직인 거리를. 그럼 델타 S를 넣어주게 되면 잠깐 단면적에다가 이 원통 있죠. 원통 눕힌 걸 이제 위로 올려보세요. 이 원통의 부피가 얼마가 되냐? A 곱하기 요거 델타 S 곱해주면은 이만큼 델타 부피 변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 3L에서 2터 빼준 거 델타 V. 자 다시 면적에다가 이동시킨 거리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동안에 가진 요 부피 변화 그걸 델타 V라고 적을 수 있겠죠. P 곱하기 델타 V 요거를 기체가 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정 볼게요. 1번 기체 압력은 A분의 F이다. 자 2번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 있죠? 외부에 하는 일. 우리 그림 옆에 그림 옆에 그냥 요거만 좀 적어보세요. 요게 어려우면은 프린트해 보세요. 프린트해 보면 이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프린트해 보시고 이 그림 옆에 꼭 적어보세요. 이걸 알려주는 그림이에요. 자, 2번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 한번 볼게요. 실린더 안에 기체를 넣고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을 밀폐시킨다. 실린더는 원통을 실린더라고 부르고요. 이게 움직이는 걸 이제 피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피스톤을 이동시키는 것은 부체 분자들의 힘을 가해서 피스톤에 일을 한 것이다. 피스톤의 단면적을 A, 기체 압력을 P라고 했을 때 P는 A분의 F가 되므로 F는 P 곱하기 A가 되는데요. 기체가 하는 일 W는 F 곱하기 델타 L. 우리 책이 델타 L이었구나. 델타 L은 PA 곱하기 델타 L이니까 P 곱하기 델타 V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압력 부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잠깐 얘들아. 요거 잘 보세요. 선생님, 얘들아, 주면 안 돼. 중요한 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기압이다, 1리터이다, 3리터이다. A점에서 B점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한일량이 얼만큼이 되겠습니까? 한일량은 P 곱하기 델타 V니까 P 있죠? 1기압은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1기압을 집어넣으면은 10의 5승 뉴턴 퍼 제곱. 걱정하지 마, 얘들아. 1기압은 얼마다 나옵니다. 계산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책에는 연습 문제가 너무 없어서 예제를 풀어주는 거니까 겁먹지 말고 1기압은 얼마의 힘이다라고 나와요. 문제 나올 때. 걱정하지. 대입하는 거 대입. 두 번째. 그럼 델타 V가 얼마냐? 얘들아 1리터 3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중에서 그쵸? 숫자만 1, 3이 써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부피 변화가 얼마가 돼요? 부피 변화는 3에서 1 빼주면 2가 되겠죠. 2 곱하기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이해가 되나 이렇게? 알겠어요? 어려워요? 곱하기 그러면 P 보자. P가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곱하기 부피 변화량 델타 V 1리터에서 3리터까지 그렇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곱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제곱미터가 없어져요. 그럼 남는 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5승 그리고 뉴턴
미터만 남게 되죠. 얘네들은 곱해주면 얼마가 되냐? 200줄에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이 P에다가 델타 V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 P 값에다가 델타 V 값, 요 면적이 돼요. 요 면적을 해준 1이라고 부릅니다. 이 면적을. 자, 그래서 PV 그래프에서 아래쪽 면적이 1인데요. 잠깐 PV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PV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대문소를 따라서 움직였다. A점에서 B점까지. 그러면 이 면적까지가 1입니다. 자, 곡선인 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얼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얼마 계산하는 거 안 나와요. 항상 직선인 것만 계산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1그래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개념만 잡아보자. 거기다가 1의 양은 P 곱하기 델타 V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볼까요? 아래쪽에 2번 기체의 부피 변화와 외부의 한연의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안 해가지고 연력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1에는 낮은 거죠. 어떤 학생이 있어. 어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용돈을 우리 돈이라고 한번 해보자. 돈.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가지고 1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이 학생한테 이제 2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이제 3만 원을 가지고 있는 현재 10,000원에다가 2만 원이 더해져서 3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잠시 후에 얘가 자기 동생한테 15,0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을 주게 되면은 1.5만 원을 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1.5만 원 남아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지? 자, 봐봐. 중요한 거야. 이걸 1 개념으로 볼게요. 이 기체에다가 1을 해주거나 열을 넣어주면 보통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힘을 줘가지고 잡아당기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데 기체들은 그게 아니라 열만 넣어줘. 뜨거운 열만. 그럼 분자 운동이 변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부 에너지도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물체랑은 달라요. 기체들은. 그래서 기체한테 2만의 열을 넣어줬어요. 2만의 에너지를 준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3만 원이 됐어. 내부 에너지가 3만 원 됐어. 일을 받았어. 일을 받든 열을 받든 간에 내부 에너지는 일을 받든 열을 받든 내부 에너지 그만큼 증가해요. 그런데 이 기체가 일을 해버렸네. 부피가 커지면서 일을 해버렸네. 이렇게. 그럼 자기 내부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자, 이 기체가 일을 할 때가 있고 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엄마가 10만 원의 용돈을 주면서 10만 원 가지고 동생이랑 나눴어? 딱 그랬단 말이야. 만약에 동생이 있다고 치고 오빠 있지? 오빠 있지? 오빠네. 형 있지? 왜 동안이냐? 형 있지? 오빠 형 누나. 와, 요즘에 한 명밖에.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잖아. 누나. 그래. 누나. 엄마가 누나한테 딱 10만 원 주면서 동생이랑 나눠서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 누나는 학생한테 용돈 얼마큼 나눠줄까? 그렇지. 내 분석도 그래. 아니면 좀 양심적인 누나는 새콤달콤한 하나 사준다. 이렇게. 이거 엄마가 우리 나눠쓰라고 용돈 줬는데 누나가 돈 쓸 때가 많으니까 넌 이거 하나 먹고 떨어져? 그래서 딱 준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나중에 물어본다고. 그 동생이랑 나눠 썼어? 엄마 필요하다 그래서 새콤달콤 하나 사줬어. 딱 끝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썼어. 그래 잘했어. 그런 거지 뭐. 기체 열을 줬잖아? 열을 주면은 일을 하면 좋은데 일을 안 해. 기체들이. 자기 내부 에너지 자기가 가져. 이놈이. 일을 안 해. 2만 원 주면 2만 원 일해야 되는데 2만 원씩 일을 안 해. 기체들은. 지가 물론 받아. 좋아. 일하라고 줬는데 조금 한번 해볼까? 5,000원, 6,000원, 7,000원 요만큼만 일하는 거. 그러니까 받은 열이 2만 줄이다. 2만 줄 일을 안 해. 얘들은. 내가 내부를 증가해. 그러니까 좋아. 조금만 하자. 눈치껏.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넣어가지고 이 물체 포텐셜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무조건 변하면 변화량을 눈에 보이니까 이런저런 계산이 되는데 기체는 그게 아니야. 대체 이 자식은 어떨 때는 자기 내부 에너지가 많아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다. 어떨 때는 2만 원 줬지? 그러면 2만 원 일해. 자기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을 때도 있어.
아 골치 아파 이 자식이. 아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열역학 가정 볼게요. 1이지 1. 외부에 주는 이게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양심적인 동생. 10만 원 가지고 우리 5만 원씩 나눠 쓰자. 이렇게 딱 동생이. 어? 이 인간이 미쳤나? 이런 인간이 아닌데? 겁나는 거야 이거. 아씨 밤중에 와가지고 뚜까 패면서 나 패면서 뺏어가는 거 아니야? 미리 아니야. 누나가 돈 쓸 돈 많으니까 누나가 4만 원 더 써. 이렇게 딱. 무서워서. 그래본 적 없지? 난 그러고 살았어. 우리 형이 되게 무서워. 자 10만 원을 받았어 엄마한테. 5만 원을 줬어. 내가 5만 원에 일을 했어. 근데 기채가 밖에서 야 그러지 마. 너 3만 원 다시 해줄게. 3만 원 너 주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그럼 내가 돈은 얼마가 되겠어요? 8만 원이 되고 내가 5만 원 나눠 가졌거든. 근데 3만 원을 다시 받아왔어. 그럼 내 내부 에너지는 8만 원이 되고 한일이양은 2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산 방법이. 그래서 봐봐. 받은 열이 있는데 이제 외부에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일을 받을 때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다시 증가해 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열역학 제1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자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열을 받으면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이고 나머지는 일에 쓰이는데요. 이때 일에 내가 만약에 100 넣었다고 쳐보자. 100. 그러면은 40만큼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60만큼 증가했겠죠. 그치? 그치?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엄마가 용돈 안 줬어. 0. 근데 얘가 일을 했어. 플러스 40.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돈도 안 줬는데 동생한테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 돈 4만 원 넣고 써 이렇게. 그럼 내 돈은 4만 원만큼 감소하겠죠. 내부 에너지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0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해되나요? 잠깐만 선생님 그런데 내부 이게 열을 안 받았는데 마이너스 40이 되면 동생이 에이 누나 돈 써 그리고 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40이 됩니다. 자 무슨 관계냐? 기체 내부 에너지는 일을 하면 내부 에너지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집니다. 자 일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좀 어려워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거를 일의 부호라고 얘기하는데 일의 부호를 잘못 넣으면 문제가 거꾸로 풀리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통에 얘들아 물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있어. 물통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 들어있는 물의 양 있죠? 물의 양을 내부 에너지라고 한번 따져봅시다. 콕이 있어요 콕. 그래가지고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이런 것들을 플러스 1이다. 이런 것들을 얘들아 이 플러스 1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양의 1을 한다. 양 플러스 부호 플러스의 1이다. 양의 1이다. 이런 것들을 0보다 크다라고 표시하는데요. 외부에서 우리 바가지로 물을 떠줍시다. 바가지로 물 들어가는 양을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체가 물이 있는데 콕을 닫았어. 일을 안 해. 거기다 열을 넣어줘봐. 그럼 물의 양이 점점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체 물의 양을 증가시키는 게 내부 에너지가 많아지는 것이고 물의 양이 작아지면은 내부 에너지는 적어지는 걸 표시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근데 여기다가 1은 따지지 마. 1은 일단 이게 0이에요. 막아. 기다려 여기 막아놔. 자, 이 뭐라? 그러니까 열량을 물을 넣어줘. 그럼 내부 에너지는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물을 퍼봐봐 이렇게 물을 빼나갈 때를 마이너스의 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을 넣어주는 거를 플러스 열. 빼가는 물의 양은 빼가는 열의 양을 마이너스 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열역학에는 부호가 있어요. 우리 에너지에는 거의 대부분 뭐 MGH를 M을 MV 제곱 넣으면 거의 다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라는 개념은 이 열을 줄 때도 있고 빼갈 때도 있어요. 열이. 따뜻한 물체를 붙이면 열을 잃고 찬 물체를 붙이면 열평형을 이루면서 열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열을 넣을 때도 있고 열을 뺄 때가 있습니다. 기체한테 열을 넣어주는 거를 플러스 열이라고 부르고 열을 빼앗아 가는 걸 마이너스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Q 있지 Q에 부호가 있어 이게 부호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플러스는 기체한테 열을 넣어주는 경우고요. 마이너스는 열을 빼앗아 가는 경우입니다. 이해되니? 자 얘들아 내부 에너지도 부호가 있어. 내부 에너지도 얘는 PV 값이 커지게 되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PV 값이 작아지면 내부 에너지는 작아진다. 그렇죠? 부호가 있습니다. 자 W도 부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W가 플러스 1을 하는 거는 외부에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일을 한다. 이 부피가 밀고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일을 한다고 표시하는데 부피가 작아지면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어. 받는다. 일을 받는 거를 마이너스 1을 표시하는데요. 자, 우리가 쓰는 혼동을 많이 하거든. 잘 봐.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데요. 기체 스스로 밀고 나갈 때도 있고 기체가 밀고 싶어 막 기체 땅땅땅 부딪히는데 그런데 안 움직여. 내가 외부에서 힘을 줘가지고 잡아당겨 이렇게. 자 이때 기체가 일을 한 걸까 안 한 걸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체는 항상 외부 쪽으로 때리고 있거든. 그렇지 외부 쪽으로 때리는데 외부로 움직이면 무조건 일을 한 겁니다. 외부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기체가 부피가 커지는 쪽으로 가는 걸 무조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기든 네가 당기든 그건 신경 쓰지 마. 기체가 주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게 되면 플러스 1을 했다라고 표시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런 경우 내가 밀어 넣었어 이걸. 야, 기체는 밖으로 힘을 주는데 나는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부피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겠지? 그럼 P 곱하기 델타 V 한 만큼 마이너스의 1을 받는 겁니다. 1을 받게 되면 얘들아 자, 요걸 막아봐 이거 귀찮으니까 요거 1과 내부 에너지와의 관계 볼게요. 자 콕을 열어봐.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치? 그러면 내부 에너지 점점 작아지겠죠?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이 플러스 1을 하면 내부 에너지는 작아지니까 이렇게 플러스 1을 하면 내부 에너지는 작아진다. 개념이 이거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 내부 에너지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얘는. 반대로 물을 넣어줬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러면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점점 올라가겠죠? 그치? 1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물의 양이. 자, 이 열을 안 넣어줬어. 그런데 이 자식이 열을 안 넣어줬는데 외부 일을 했어. 그럼 물의 양은 점점 적어지겠죠? 내부 에너지는 적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이를 받았어. 물을 넣었어. 그러면 물의 수명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다. 이런 관계입니다, 얘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물체가 플러스 열이냐 마이너스 열이냐는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렇죠? 열을 넣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면 플러스 열이고요. 열을 빼앗아 가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가 되면 마이너스 열입니다. 1은 플러스에 1을 하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복잡하지? 플러스 Q면 내부 에너지 증가. 플러스 W면 내부 에너지 감소. 이거 내가 무슨 말인지? 으이씨. 자 보자. 머릿속 A는 B 곱하기 C인데 이게 기준이야. 우리가 이거 알고 싶어. 엄마? B가 어떻게? B 더하기 C. 자 얘들아 C는 일정해. 이게 그러면 A가 플러스면 B는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자 A는 일정해. 열. 그럼 두 개 더하기. 두 개 더해봐. C가 플러스가 되면 B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런 개념이다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게 열과 1인데 열과 1이 차지하는 위치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플러스로 시키는 이거 공식 보자. 자, 내부 에너지를 플러스 시키려면 Q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 자, 이걸 이제 0이라고 치고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려면 W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더해서 0 되려면. 그렇지.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열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 1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개념이에요. 알겠지? 부가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럼 잠깐 선생님, 그럼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어떤 PV 그래프 보자. 여기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럼 아래쪽이 해준 이래합니다. 플러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런 경우는 1의 부호가 0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산했더니만 이게 플러스 400줄이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400줄. 그치? 플러스 400줄이면 내부 에너지는 400 감소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400이 되면 내부 에너지는 400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지? 자,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이 0일 때 나중에 이제 분석하는 거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 그러면은 PV 이게 등원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요. 등원선. 그럼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얘들아, 이럴 때 내부 에너지는 변화는 없어요. 그치? 등원선에서는. 그때 이만큼이 해준 일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곡선으로 움직였다.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였다. 와,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아래쪽에 플러스 1을 한 것이고, B에서 A까지 움직였다. 그럼 아래쪽은 또 마이너스 1을 한 거죠. 그치? 나는 7만 원을 줬어. 동생이 나한테 4만 원 줬어. 나는 얼마 준 거랑 똑같아. 3만 원. 내가 외부에서 한 일, 외부에서 받은 일, 모든 총합을 더하게 되면 내가 한 일이 되는데요. 이건 플러스 7이라고 쳐보자. 이건 마이너스 4라고 쳐보자. 내가 한 일 얼마가 돼? 플러스 3.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체가 일할 때는 한 공간에 한 번만 일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일을. 얘들은 그럴 때 이렇게 이런 일을 플러스로 했고 이렇게 마이너스 받으면 이 결론은 외부의 한 일은 요만큼만 일하게 된 거예요. 내가 동생한테 7만 원 줬는데 동생이 나한테 4만 원 다시 주네? 그럼 내가 준 돈 얼마예요? 3만 원만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주고받을 때가 있다. 이 과정을 좀 볼게요. 114쪽의 가장 아래쪽 봅시다. 2번 기체의 부피 변화와 외부의 한 일의 관계. 기체의 부피가 변한다는 것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 부호가 중요합니다. 기체가 부피가 커진다, 팽창한다고 하죠. 이럴 때는 외부에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W가 0보다 크다. W의 부호는 플러스 2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기체가 수축하는 경우에는 부피가 얘들아 114쪽 가장 아래쪽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래 부호.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는 수축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수축하게 되면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받는 게 됩니다. 이 받는 일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볼까요? 3번 압력 부피 그래프와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을 볼게요. 자, 거기다가 적어볼까요? 빨간 선에다가 등온선 적어보세요. 얘들아, 우리 등온선 기억나니? 아까 지웠는데? 등온선 되게 중요한데? 이걸 기준으로 배울 거야, 인력학을. 알겠지? 등온선은 뭐가 등온선이에요? P 곱하기 V가 일정한 선입니다. P 곱하기 V가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어디다 전부 다? 작은 거. 이렇게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는 걸로 착각을 해, 이렇게 우리한테는. 뭔가 낮아지니까. 그치? PV 그래프에서 뭔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느낌상 운동 에너지가 좀 작아지는 거 아니야! PV가 일정하니까 온도 일정한 선이야. 운동 에너지가 일정한 선이야. 온도가 같은 선이에요. 이 선이 등온선이야. 알겠지? 여기서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온도 올라갔어. 벗어나서 아래로 내려갔다. 온도 낮아졌어. 인데 이걸 따라 움직이면은 온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걸 알려주는 선이야. 기체 내부 에너지는 안 보여, 이게.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알려주는 선 딱 하나밖에 없어. 등원선밖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냐로 내부 에너지가 변했냐? 안 변했냐? 이것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언제 누가 셀래? 분자수. 누가 속력 다 셀 거야? 이 많은 수를. 못 재겠지? 그래서 미리 해놨다니까. 기체의 분자 운동 내부 에너지를 잴 수 있는 방법 뭐로? P 곱하기 V로 알 수 있게 되고, 이거를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았냐를 가지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일정한지 감소한지를 알아내는 게 연력학입니다. 알겠죠? 등원선 외우세요. 등원선 잠깐! 등원선은 어떤 게 등원선이다? 요 선이 등원선이야. 그치? P 곱하기 V가 일정한 선이에요. 온도가 일정한 선이고 운동 에너지가 일정한 선입니다. 알겠지? 이거보다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 따지는 게 연력학이다.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등원선을 따라서 움직였어. V1에서 V2로. 그러면 아래쪽의 면적이 W의 1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볼까요? 4번.
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동안에 W를 했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1이 한 게 아닙니다. 부피 변화가 제로기 때문에. 자, 답은 보세요. 1번에서 아래쪽 P1에서 P2로 가는 동안에는 1이 0입니다. 면적이 안 그려지니까. 그치? 근데 면적이 그려지는 V1에서부터 V2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아래쪽에 노란색 면적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답원해 볼까요? 자, 외부에서 하늘 넓이가 봐봐.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패곡선의 하늘이 외부의 하늘이 됩니다. 알겠지? 패곡선. 요거 가운데 요게 외부의 하늘이에요. 자, 시야 확장 볼게요. 이상기체. 자, 보일러 법칙 볼게요.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압력을 2, 3배로 증가시키면 부피는 일정한데요.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이런 식을 보일러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샤르 법칙 볼까요? 절대 온도분의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다. 그치요?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알고 있지? 얘들아, 절대 온도 T. 절대 낮은 T에다가 밑줄 한번 쳐줄래요? 거기다가 절대 온도. 꼭 외우세요. 절대 온도. 이게 연력학은 절대 온도로 되어 있어요. 자, 3번, 4번 이상 기체를 오른쪽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이상 기체 상수 0.08. 자, 이걸 기체 상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그냥 화학식으로 8.31 아무튼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이 적어 볼게요. 제일 끝에 P분의 NRT 나와 있죠. 그렇지? 이 식이 모든 식이 생략돼 있어서 프린트에 넣어 드렸습니다. 자,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페이지 116쪽. 자, 페이지 116쪽이에요. 자, 내부 에너지와 연력학 제1법칙. 1번 내부 에너지.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나 원자와 같은 입자들은 끊임없이 열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또 입자들은 서로 힘을 작용함으로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만을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일정하니까 변화 없음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포텐셜 에너지 등 정지한 계가 가지는 전체 에너지를 그게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우리 학생들이 혼동하기 쉬운데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 안 합니다.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을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 거기에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운동 에너지만을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1번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볼까요? U로 쓰는데요. 델타 U는 N 곱하기 EK. EK는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N은 분자수예요. 자,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 식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식만 한번 적어 드립니다. 내부 에너지는 그렇죠?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에 비례한다. 그렇죠? 요거는 뭐에 비례한다? P 곱하기 V에 비례한다. 이거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우리가 요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를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보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치? 이게 만약에 2배가 됐다. P 곱하기 V가 2배가 됐다. 이거 해봤더니 여기가 P야. 여기가 V야. 근데 어떤 녀석이 이렇게 됐어. 너무 뭐니 또 보니까 얘는 같은 P인데 부피는 EV야. 에? 이 점은 PV. 요거는 EPV. 곱해보니까 얘는 PV, 얘는 EPV. 뭐지? 그러면은 PV 값이 2배가 됐다. 그치? 그러면은 이게 T1이고 T2다. 이게 등운선이에요. 이거 등운선인데 이게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된 거다. 그리고 온도도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 그래서 이 녀석의 온도가 27도씨야. 어머나. 그럼 얘 온도는 몇 도씨가 됐냐? 그치? 2배 곱해주면 안 돼, 얘들아. 이건 절대 온도로 계산하는 거야. 분자 운동은. 27도씨는 절대 온도로 얼마가 돼요? 273 둬야 되거든. 얘는 300K가 됩니다. 그럼 300K 2배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600K가 돼요. 섭씨 온도로 따지면 273을 빼주면 돼. 얘 온도는 327도씨. 그치? 그래서 섭씨 온도로는 전혀 매치가 안 되죠. 절대 온도로만 계산되는 거야. 이 연력학 내부 에너지는. 자, 그러면은 PV 값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 몇 배다?
2배다. 그치? 운동 에너지가 봐봐.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이게 2배가 되려면 분자 질량 일정할 때 속력은 몇 배가 된다? 루트 2배로 증가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고 온도는 얼마가 된다? 절대 온도는 2배가 되었다. 27도씨에서 327도씨가 된 거다. 이렇게 모두 알 수 있게 되는 게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PV값. PV값을 통해서 모두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PV가 일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선이 무슨 선이다? 등온선이다.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변함이 없는 것이고 내부 에너지는 여기를 벗어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온도는 올라가거나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활발해지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간다면 온도는 낮아지거나 분자 운동 에너지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선이 등온선이에요. 자, 오늘은 등온선을 배운 겁니다. 알겠지? 다음 시간에 연력학 제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등온선을 배운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등온선 연력학에서는. 자, 아래쪽에 표시해 드릴게요. 얘들아, 거기 우리 교재 보면은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 교재를 뭔가 보자. 여기 보자.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 기틀이 나와 있거든 이렇게. 그치요? 그래서 모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프린트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거만 자꾸 외우세요. 알겠지? 이거 적어주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은 이 보통 물체 내부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를 가진 애들도 분자 한 개 한 개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부 에너지라고 원래 쓰긴 해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거나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도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포텐셜이나 운동 에너지만 따진 겁니다. 원래는. 여태까지는 내부 에너지 개념을 안 배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기체일 때는 내부 에너지가 아주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기체 자체 내부 에너지, 피스톤 자체 포텐셜 에너지, 피스톤 자체 운동 에너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기체 안에 들어있는 자체가 하나의 조그마한 분자들이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를 이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체에서는. 그래서 보통 물체 질량인 것들은 분자 하나하나도 에너지를 가지는데 그런 무시할 정도로 변함이 없어요. 근데 기체는 굉장히 큽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요걸로 연력학을 쉽게 우리 공부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몇 번 하겠지만 요걸 가지고 PV를 가지고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요걸 알아낼 거기 때문에 요걸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페이지 116쪽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연력학 제 1법칙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았지? 오늘은 얘들아 PV 이거만 외워. 그냥 이게 숙제예요. 이거 외우세요. 요거 PV는 내부 에너지는 PV값, 운동 에너지의 총합,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자꾸 프린트를 보세요. 알았지? 설명이 좀 교재에 좀 약간 없으니까 프린트를 뺐다. 원래 이만큼 있는데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쭉 이만큼 있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딱 제거시켜 버렸어요. 내가 분량을 좀 압축시킨다고 중요한 내용만 넣으려고. 다음 주에 볼게요. 알았지? 안녕.